반갑습니다. 무량투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의 엉터리 신년사들, 문재인의 쓰레기 같은 신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임기가요, 2017년 5월 10일부터요, 2022년 5월 10일까지, 2017년 5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 현재까지 신년사가요, 4개 나왔습니다. 4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 번 더 남았죠, 이제, 신년사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신년사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신년사 4개. 4개가 나왔거든요, 현재까지. 오늘 나온 신년사까지 합쳐서. 2017년도는 신년사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집권을 하긴 했는데, 신년사는 없고요. 2018년부터 신년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 지겹습니다. 2018년도 촛불 광장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북한에서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자리를 늘리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최저임금 올리겠다, 청년 일자리. 2018년도에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재벌을 기억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재난사고를 없애겠다, 세월호 이야기하고요. 통일,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을 계속 자극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서 아주 긴 글에서 2018년. 아니, 쓰레기 같은 글이에요. 2018년도 신년사는 내용이 굉장히 긴데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쓰레기 같은 장문의 글이었고요. 2019년도 거도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함께 잘 사는 길, 사회주의 만들자 그 말이고요. 한반도의 평화, 계속 평화를 이야기해요. 비핵화 이렇게 거짓말 치고요. 2019년도 또한 쓰레기였고요. 하나도 건질 게 없었고요. 감동이 전혀 없어요. 2020년도 봅시다. 2020년도는 또 공산주의 이야기 많이 해요. 사회주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소셜리즘, 커뮤니즘 이야기를 많이 해요. 2020년도 불평등 해소하겠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포용정책, 이때는 또 포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2020년도에. 근데 사실 문재인 이 일당들이 전혀 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포용을 많이 외치잖아요. 실제로 전혀 포용을 안 해요. 저끼리만 포용하고요. 혁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서 돈을 많이 풀겠다. 돈을 풀겠다는 게 계속해요. 미세먼지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특이한 말이 그냥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게 또 거짓말이죠.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하는 말이 흔들리잖아요. 2020년도에 문재인이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살리겠다, 불공정을 없애겠다, 다 거짓말이었고요. 남북을 화해를 시키겠다, 이렇게 헛소리.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자, 2020년, 제가 읽어드린 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신년사 3개를 읽어드렸습니다. 2021년도,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거, 한 10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가장 짧더라고요. 역대 신년사 중에 가장 짧아요.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정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여 상생을 실천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겁니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느릿느릿 그래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 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 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은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갔습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어요.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학예회 글 정도로 들려요. 제 느낌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이거보다 더 잘 쓸 것 같은데 너무 감동이 없는 거리고 굉장히 바쁘게 적었어요. 가장 이때까지 신년사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미정유의 현실과 마주쳤다 이렇게 표현해. 코로나 이야기 하잖아요. 미정유의 현실과 마주쳤다. 거짓말입니다.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뭐 세월호 사태라면 세월호 사태 이러자면 뭐 아니 1000명도 안 죽었는데 무슨 이게 미정유의 현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다음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한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모든 인류라는 것은 복수인데 고군분투란 말이 단수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한다. 이 말 자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생의 힘으로요. 서로가 돕습니까? 전혀 안 돕죠. 여야도 안 돕고요. 종국끼리도 안 돕고요. 돕지 않습니다. 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그 정상균가요? 거기서 쓰는 말이죠. 왜 이 사람이 상생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상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재인하고 상생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거부하고 우리 우파도 문재인을 거부하고 문재인도 우리를 거부합니다. 근데 상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50대 50당 나눠져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상생을 거짓말입니다. 상생을 실천해 주셨다. 누가 실천했단 말입니까? 상생을 실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요. 만약에 문재인 일당과 만약에 상생하면 그 사람은 친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웃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올해가 새해잖아요. 새해에 일상을 되찾을 확률이 0%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2년은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한 2년 걸린다고 이야기했으는 게 대통령다운 솔직한 말이었을 겁니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선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역을 선도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백신도 외국에 사와야 될 상황이고요. 경제를 우리가 선도를 한다고요? 미국과 일본은요. 우리 뒤따라가는 입장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한테 빌빌 매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중국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중국에 기를 주고 그 이유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선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방역, 경제,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느릿느릿 끓여도 황소구름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정말 천벌받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릿느릿 끓여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재빠르게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맞춰야죠. 왜 느릿느릿 끓습니까? 그럼 선진국은 바보라서 재빠르게 백신을 주사합니까? 우리나라 카투사 군인들은 왜 재빠르게 맞고 있습니까? 느릿느릿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느릿느릿 그래도 황소구름이라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씩 가는데 이렇게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도소 어떤 동부구 주소에서는 한 건물에서 1000명이나 지금 확진자 났는데요.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는다. 1000명이나 놓았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짓말이었습니까? You are liar. You are lying. 는 거짓말하고 드려요. 그 다음에 소주관 가져올 거면 뭐 괜찮고요. 정말 가끔 있네. 아주. 그 다음에 희망을 간직해 주신 국민들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자영업자는. 희망을 간직해 주신 국민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 어떻게 해요?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답하겠다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백신도 확보 못하잖아요. 그 공급회사의 발표문과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문이 왜 다르죠?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싫은 느낌이 안 좋아요. 제일 기분 나쁘고 기분이 좀 더러워요. 문재인이 한 말 중에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정말 이가 갈립니다. 이가 갈려. 이거 들으니까 진짜. 아니 난데없이 또 무슨 왜 갑자기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이거 진짜. 진짜 무미건조하죠. 난데없이 웬 또 국민을 왜 이야기합니까? 인민이라고 하지. 아주 조급하게요. 시간이 막 쫓겨서 쓴 글을 적은 아주 형편없이 감동 없고요. 무미건조하고요. 국민학교, 지금 국민학교란 말을 좀 더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 한 6학년 정도, 6학년 1학기 정도 수준의 장문 정도. 이따위가 한 국가의 신년사입니까? 끝내기 전에 한번 그 영국의 위대한 그 윈스턴 처칠 한번 연설을 잠깐 엄밀하고요. 연설이란 건 어떻게 한국과 연설문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잠깐 짧은 걸 한번 발췌해갖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 히틀러가 싸워 이겼습니다. 이 사람 연설로 말빨로 이긴 겁니다. 1940년 6월 4일 날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 대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일층의 자신감과 역량으로서 하늘에서도 싸우고 우리의 섬도 지켜낼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해안에서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예,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말해요? We shall never surrender. We never give up.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1940년 6월 4일 날 한 말이고 유명한 연설이고요. 의회 연설이고요. 그 다음에 1940년 5월 13일 날 한 또 유명한 말, 짧은 한 문장만 할게요.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윈스턴 처칠은 이 수고와 피와 눈물, 땀을 바쳐서 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연설한 겁니다. 이 연설, 윈스턴 처칠의 그 연설이 모든 영국 국민을 자각시키고요. 고양시켰어요.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연설은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같이. 문재인의 연설을 보십시오. 이것도 연설입니까? 있다 해서. 역겨운 거 아닙니까?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이거 사표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연설 적은 사람이요.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못 적어요. 무량투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끝까지 시청, 광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